우리가 매일 쓰는 단어들 한 하루에 16,000개 정도 된다고 하죠. 이게 어쩌면 우리 재정 상태를 만드는 강력한 도구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네,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말의 힘이라는 게 생각보다 클 수 있죠.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언어 습관이 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 신경과학 연구나 성공 코칭 같은 자료들을 좀 봤는데요. 아, 네. 특히 그 뇌과학 부분, 망상 활성화 시스템 RAS라고 하죠.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RAS요? 그게 뭔가요? 간단히 말하면 뇌의 필터예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계속 집중하는 정보를 우선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거죠. 아, 그거 혹시 그거 아닌가요? 특정 자동차 모델에 갑자기 관심 생기면 기내 유독 그 차만 많이 보이는 경험이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차가 실제로 늘어난 게 아니라 내 뇌가 그 정보를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한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걸 돈 문제에 적용하면 혹시 돈 없어 이런 말을 자주 하면 뇌는 계속 돈 없는 현실만 찾게 되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말이 RAS를 프로그래밍하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풍요롭다거나 구체적인 재정 목표를 말하면 뇌는 이제 그 가능성이나 기회를 더 잘 포착하게 되고요. 아, 언어가 뇌의 필터를 설정하는 거군요. 그렇죠. 일종의 자기암시 효과와도 연결되는데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요즘 뉴스 보면 뭐 고물가다, 경기 침체다 해서 살기 힘들다는 말이 절로 나오잖아요. 이런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그게 참 어려운 점이죠.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부정적인 말이 계속되면 뭐랄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부정적인 현실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고 해요. 악순환이네요. 네, 그래서 주변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 내 언어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힘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죠. 바프록터 같은 성공 코치 이야기도 있었죠. 그분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언어가 아예 다르다고 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단순히 긍정, 부정 이걸 넘어서서 가능성의 언어냐, 제한의 언어냐의 차이를 봤어요. 가능성 대 제한이요? 네, 부자는 할 수 있다, 기회가 있다처럼 가능성을 열어두는 말을 자주 쓰고 반대로 난 못해, 그건 불가능해 같은 말은 스스로 한계를 긋는다는 거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더 나아가서 이런 말이 결국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자아상을 만들고 그 자아상이 행동과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해요. 결국 내가 쓰는 말이 나를 정의하고 내 행동까지 바꾼다는 거군요. 그렇죠. 풍요로운 나라는 자아상을 언어로 먼저 만들라는 제안인 셈이죠.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인데요. 우선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쓰는지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그게 첫걸음이죠. 언어일기를 써보거나 주변 사람에게 피드백을 구하는 것도 좋고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부정적인 말을 자주 쓰는지 그 트리거를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알아차린 다음에는요. 불을 부르는 구체적인 언어 원칙 5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걸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는 감사의 언어입니다. 감사요? 네, 나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현재에 감사할 때 우리 뇌는 더 많은 풍요의 증거를 찾기 시작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내 재정 상황에서 감사한 점 3가지 말하기 이런 연습이죠. 아, 가진 것에 집중하는 거군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소유의 언어, 즉 현재 영어로 말하는 겁니다. 미래의 부자가 될 거야가 아니라 이미 부자인 것처럼요. 나는 부자입니다. 이렇게요. 나는 부자입니다. 이게 근데 좀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실과 다르면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건 뭐랄까, 현재 상태를 묘사한다기보다는 원하는 상태를 이미 이룬 것처럼 선언하는 것에 가깝다고 봐요. 잠재의식은 시제를 잘 구분하지 못하거든요. 아, 선언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뭐였죠? 세 번째는 구체적인 숫자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냥 많은 돈 이게 아니라 나는 월 1,000만 원의 수동소득을 창출합니다.처럼요. 뇌는 명확한 목표를 훨씬 잘 인식해요.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거네요. 네 번째는 선택의 언어였죠. 맞아요. 해야 한다는 부담감 대신 선택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저축해야 해보다는 나는 저축하기로 선택합니다. 이렇게요. 이게 내 재정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좀 더 느끼게 해줘요. 아, 주체적인 느낌이 드네요. 마지막 5번째는 공유의 언어였어요. 네, 나눌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라거나 나의 부는 다른 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같은 말들이죠. 풍요가 나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순환한다는 믿음을 강화하는 거예요. 감사, 소유,
구체성, 선택, 공유. 이 5가지군요. 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이런 원칙들을 일상에서 계속 연습하는 거죠. 아침에 긍정 확언을 한다거나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을 떠올리거나요. 네, 작은 습관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부정적인 말이 불쑥 튀어나올 때 그걸 알아차리고 긍정적인 말로 바꿔보는 연습도 좋고요. 정리해보면 결국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만들고 행동을 이끌고 결국 우리의 재정 현실까지 만들어가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말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행동을, 행동의 결과를 낳는 거죠.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좀 불안감이 높을 때는 더 의식적으로 이런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맞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의식적으로 풍요의 언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언어 습관에 작은 변화를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경제 현실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